오늘 강의 2부를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말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질문에 틈을 줘야 되는데 틈을 안 주고 그냥 말에 늘어나요. 오늘 질문 많이 했잖아. 다 따라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무슨 있을 텐데 왜 질문 안 하실까? 요령껏 잘 도망다니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도망다니냐? 어떤 한계 상황들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고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감정까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 이렇게 뒤로 살짝 빠져서 반주하듯이 내지는 이렇게 좀 객관화시켜갖고 도망다니는 어떤 그런 경우 그걸 잘 부리라는 말씀. 그런 뜻이었나? 힘들 때 힘들어 해야죠. 뭐 요령이 있어요. 몸이 알아서 할 건데 인생이 힘든 거야.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유, 감정과 감정이 만나가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 때 그걸 피해가는 거 그거 요령 안 하나요? 그런 거야. 요령껏 도망가긴 해야 되겠네, 그럴 때. 네, 그 끝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 끝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명한 거잖아. 갈 길이 뻔한 걸 안 가는 거 똑똑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넌 그거 이전에 넌 수도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있어. 뭐든지 크기가 있는 건데 감정이나 힘든 고통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 이 감정의 의미가 있고 고통에도 의미가 있어. 그냥 무조건 힘들거나 단순하게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건 없어. 근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티가 있다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힘들다는 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가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 고통에 대해서. 근데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돼요. 가치 평가가 저하되니까 낮은 가치에 의한 고통은 그냥 그냥 넘어가거나 되게 되는 건가? 그냥 그런 건가? 너무 힘든 게 좋을 것 같아요. 뻔한 감정. 원한 감정이요? 네. 됐어요. 뻔한 감정에도 이유가 있는데 가장 뻔한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뻔한 감정이냐는 거죠. 항상 당하는 감정인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상대가 날 좀 알아달라 뭐 이런 거를 표현을 이제 거세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서 상대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 근데 그게 상대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따져야죠. 알아주면 상대가 성장하냐고요. 네,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또 아는 대신 해주면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피해가면서 그런 감정 안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 밀당이 필요해요. 썸 타야 돼요. 이게 사람 가르치는 거나 그때 항상 그래요.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멀어지면 원망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가까이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거는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해탈하면 해탈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감정과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고통은 심해져요. 그래서 도 닦으면 해탈한다고 아니면 도 닦으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데. 경우는 요령이 생기는데 어떤 뉘앙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는 절대 말하지 않고 항상 좋게 넘어가시는 말을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요령껏 피해가는 게 맞죠. 네. 그게 또 뭐 그런 식의 그것도 불교에 있어. 사정근이라고 하던가. 그거요. 악이 있으면 악을 제거하고요. 악이 생기려고 할 때 생기지 않게 한다고요. 그 얘기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불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하라고요. 갈등을 없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이미 있는 갈등은 없애려고 애쓰고요. 또 손도 그쵸.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요. 없으면 더 있게 하고. 이게 있잖아요, 불교에. 불교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게 많아. 뭐 전원적인 거 해봐야 어려운 머리 아플 뿐인데 오히려 이런 쉽고 간단한 걸 더 몰라. 사정근, 사불력, 뭐 활동도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잖아. 옛날 원시불교에 있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은 뭐 선이라고 하는 거, 화두나 이런 거나 이제 기초적인 건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기초에 다 있어요.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 꼭 안짝하죠. 그러니까 이 사정근이나 이게 저게 사정근이 저게 뭐예요? 사불력인가?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사정근 아니에요? 맞죠? 사정근도 할 줄 모르잖아. 사정근 못하잖아. 하려고 해본 적도 없잖아. 우리 항상 그런 거에 보면 이거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사정근에 있는 말이에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냐고요. 악이 생기려고 하면 악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악이라는 게 무슨 뭐 간악함이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갈등들 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힘들 것 같을 때 고통, 또 그게 사정도를 확정한 거잖아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고심 몇 대잖아요. 고통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도회라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거기에서 그 의미들이 있는 거라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반 대중이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고 간단한 거 설명해요. 그 어렵게 된 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갖다 붙인 거죠. 머리 위에 머리 올리듯이 그렇게 어려워져 본 거지. 처음엔 항상 쉬운 거예요. 쉽게 시작했어요. 쉽게 시작해야 돼요. 그 요령을 피하는 건 맞아요. 요령이라 하면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갖고 노는 거죠. 말을 다르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공부든 말부터 가르쳐야 돼요. 말이 뭔지,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죠? 거꾸로 했죠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철학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이 전부라고 지금 철학이 끝나버렸잖아요. 시작을 말로부터 해야 되는데 끝을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아직은 미숙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바퀴 다 돌아서 다 알고 한 것들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면서 다 암착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을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기 전에 다 신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구태를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공자도 정명론을 얘기했어요. 말 얘기예요. 말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이든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나중에 결론되어 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학문입니다. 거꾸로 배우니까 힘들죠. 작은 듯한 생각의 차이와 욕구나 감정의 이해 부족으로 자천이 정체되고 자신의 자천에 자신을 갖지 못하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자천도 유행을 타서 아무나 책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자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글로 설명하는 것이 말로 설명한 것을 따를 수 없고 게다가 자천이 뭔지 모르면서 자기 혼자 이것저것을 보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하며 자천하는 것은 위험한 것보다 오해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선입견과 상식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인데 자천할 때 이 순서를 어긋나기 시작하면 앞뒤가 뒤죽박죽 돼.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천이 뭘 해야 되는 거고 목적이 뭔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고 생각의 방법과 생각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만드는 것이 공부인데 그거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또 이미 그 정도는 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사고 보라는 식이 또 있기도 한데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그것만 전부라고 알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보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좀 위험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상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고 좀 낮은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래야 돼요. 게다가 수도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인데 같은 지식과 섣부른 상식으로 가르치거나 충고하며 안내하는 힘들어 도와준다고 하지만 하지만 못하는 상황도 있으며 또 지금도 잘못된 상식이 만들어지고 있고 왜곡되고 있어서 위험성이 늘고 있으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연히 말 있는 그대로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미 수련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것이 주장을 많이 가져서 자기 것이 제일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게 목적이 사람을 부르고 돈을 벌고 뭐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아서 정말 그 수련법 자체가 좀 의미가 있거나 깊이가 있는지는 달라요. 아직은 우리나라 수료체계가 몇십 년밖에 안 돼서 깊이가 조금 깊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얕은 정도의 도에 대한 체계인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면 그 자체로 이미 한계점이 생겨요. 뭐 불교에 비하면 많이 낫죠. 뭐가 낫는지도 모르겠지만 못 알아보겠지만 낮은 건 사실이고 불교의 문제는 높은 건 사실인데 높은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놔서 낮은 걸 무시하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전문적인 거, 좀 낮은 거, 상식적인 거, 그 두 개가 균형이 맞아요. 어렵게 시작하면 엄청 어려워지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고 간단한 것도 해야 되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들어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쉬운 거, 어려운 걸 같이 해야 돼요. 이미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것만 설명하면 거부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다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워서 몇 명이나 가르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쉬운 거 질문해줘야 쉽게 생각하겠는데 뭘 어떻게 쉽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느 부분이 이해 안 가는지 말해주면 그 부분을 설명하겠는데 말 안 해주면
정말 아쉬운 건 자체는 전문 분야, 자체는 아무나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는 이런 자천으로 득도하기 위한 길이에요. 이건 그 어떤 분야 지식, 전문 지식 분야 못지않는 전문성과 깊고 깊은 통찰력과 이해가 필요하며 굳은 결의와 그 전에 눈 밝은 고운 심성이 필요합니다. 이 수도도 분명히 그 전문적인 것이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가장 어려운 거냐면 그 자신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의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을 이해하거나 그 습득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자기가 그 지식에 맞게 변형된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돼서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려고 할 때 취미생활 아니면 재미있어서 아니면 뭐 호기심이나 그런 좀 깊지 못한 관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어려운 거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은 쉬웠다고 말해도 쉬운 것에 한계가 있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수 있고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결국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또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정도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더 원하는 부분을 획득할 건지 그걸 정의하고 그리고 마음 정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또 한다는 게 전문적인 거니까 전문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 준비를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도태돼요.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거나 너무 어렵다 하거나 그래서 딴 데 가거나 포기하거나 항상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정도에서 끝난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를 내려야 된다. 확실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하겠다고요.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면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확실한 의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걸 말해주려면 쉬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힘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갈 때 떨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잡아야죠. 가장 쉬운 건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 언젠가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언젠가가 몇 년인지 몇백 년인지 나서 다른 게 또 문제이긴 한데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알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가장 빨리 이루겠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빨리 이루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길게 하는 방법이고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까 지식을 얘기했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오래 살면 지식이 생겨요. 오래 살아서 많이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오래 존재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오래 존재하면 영특해져요. 영활성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감정이 하나도 생기고 이렇게 불어나요. 감정도 불어나요. 감정이 불어난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이 생기는 거고 감각이 생긴다는 건 그걸 언젠가는 보게 돼 있다고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냐는 것은 어떤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고 그런 감각기관이 생성됐다는 건 그거 생성될 만큼 오래 존재했다는 뜻이 돼요. 오래 산 만큼 어려운 걸 배우고 알게 되겠죠. 쉬운 것만 관심이 있고 쉬운 것만 하면 쉬운 정도, 그 정도의 감각기관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신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위해서 좀 시간을 멀리 보죠.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시간을 멀리 두고 일을 하죠. 공부시키는 방법이 그거. 시간을 멀리 두고 오래 두고 그러니까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아니면 몇만 년 아니면 몇 문명 그런 식으로 멀리 두죠. 멀리 두면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살아있게 만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견 아니 있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사는 게 힘들든 고통스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요. 살게만 해주는 거예요. 죽음도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죽든 말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공부법이고 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고 공부하는 그들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거고 그리고 가장 그 쉬운 가르침이 두들겨 패면서 직접 눈 대면하면서 할래 안 할래 이거 알아들으라고 좀 하면서 윽박 찌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면서요.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어요. 부심점수가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니,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 돼요, 그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사장님이 일찍 배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요. 왜냐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한 번 튕겨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스승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전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저를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스승의 개념은 어디서 달라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접 만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생전 본 적도 없고 이런 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제자가 인가 아닌가? 내 입장에서는 그 제자란 말을 쓰는 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부르는 건 상당히 이게 유치껏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있잖아. 사람은 자기의 사고 한계에 대해서 세상을 본다고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대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저는 항상 거부감이 있죠. 눈앞에서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지만 그건 그냥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 요령입니다. 제 요령인 거고 저는 그런 식의 개념은 없어요. 일반인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전 그냥 사회생활의 개념이에요. 그걸 구분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써놨습니다. 제 개념은 다르다고. 그걸 가르쳐주려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그걸 저한테 요구하니까 제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걸 배우러 왔는데 자꾸 사회생활이나 일반론적인 개념으로 저한테 오면 좀 공부하는 게 아닐 텐데 그게 그 자세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약간의 좀 억압적인 방법을 쓰겠지만 지금 저는 상당히 억압적인 방법은 안 쓰죠. 그러든가 말든가 언젠가지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좀 심하게 이게 그건데 잃어버리는 그 도망가 길 잃어버리는 양을 데리러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게 그 라이언 일병 그래요. 그냥 구하기 나 가지고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렇게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버려두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꼭 말에 버려요 사람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보는 시공간과 내가 보는 시공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공간이 다르면 시공간에 정의가 없는 사람한테 시공간의 개념을 들이대면 참 미치겠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 개념의 시공간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 감정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와 나쁜 것에 다양한 편차가 있어요. 그 편차에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편차가 있다는 건 시공간을 나누고 있다고요. 1차원과 2차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차원과 2차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차원이 있어요. 그 많은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1차원이나 2차원밖에 모르니까 자꾸 들이대면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서로 어긋나죠. 말과 행동이.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글자도 이게 1차원인가? 줄로 보면 1차원이고 면으로 보면 2차원인데 1차원에서만 보이는 게 글자잖아요. 이렇게 써있다고. 이렇게 썼지 않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난 그런 차원 모르는데. 항상 그렇다고. 많이 어렵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또 아까랑 똑같잖아요. 많은 다양성이 있다고. 많은 다양성을 하나로 묶으려면 본 게 있어야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걸 본 사람은 하나로 보이겠죠. 그는 하나로 본 게 있어서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하나를 찾아야죠. 뭐 없으면 메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쉬운 건 메타예요. 계속 메타로 넘어가면 다 같은 거예요. 추상하잖아요. 추상은 메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림 그려놓고 그럼 자기가 보는 인간의 공통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굴에도 눈 있고 코가 어떻게 있어야 인간을 보려고 하는데 굳이 그거 없어도 인간 얼굴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걸 그리겠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어야 그 그림을 이해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림뿐만 아니라 그 관념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제거해도 그 어떤 것만 남으면 그건 그거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이것저것 다 제거했어요. 눈, 코, 입, 팔, 다리, 어깨, 무릎, 발, 다리 이런 거 다 제거했어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본 사람만이 내 모습, 이 육체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저 어딘가에서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기 있다고. 근데 그걸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으면 만약에 내 육체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을 때 저를 찾을 수 없겠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생기고 있는 그 생긴 이목구비나 팔다리, 어깨, 무릎과 상관없는 존재로 있으려면 그 팔다리, 어깨, 무릎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자기 모습을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그 모습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또 불교 얘기하면 본래 면목을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 본래 면목만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걸 찾아내는 사람만 그 사람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불성이나 하든 신성이나 하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논리상. 실제 있냐 없냐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실제로 관심 없어요. 내가 그걸 볼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가 똑같잖아요. 내가 그것을 방향을 정할 수 있냐. 나한테 남쪽이냐가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남쪽은 그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거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엿을 말한 대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선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곳에다 적용하게 되면 다른 방법 쓰라고요. 근데 그 다른 방법 쓰려면 다른 방법을 내가 획득해야 된다고요.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그걸 모른다고, 그런 굴적 세계 모른다고, 없다고 부정해버리면 항상 그런 거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봄 벌레는 여름을 모르고 장자 말대로 항상 그런 식이에요. 스리라기는 대붕을 이해할 수 없죠. 날아가는 것 쪽이 없으니까 자기가 날아가는 한계 내에서 날아가는 걸 기능 정하겠죠. 근데 대붕한테는 그 정도 날아가는 거 자기한테 없어요. 그렇게 날아가지 못해요. 대붕 오히려 또 좀 태풍이 있고 그 정도의 크게 바람 불기 전까지는 그냥 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실에서는 무능화가 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그걸로서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펼치기엔 땅이 너무 좁아요. 그렇기도 해요. 바람이 없겠다. 네, 자기가 날아갈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살겠죠. 무능한 인간이야,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얘기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질문하려고 했더니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못하는 거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있지만 왜 모르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말하면 되는데 혹시 다 몰라가지고 말을 끊어요. 제 말을 끊으면 돼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4차원에서 3차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4차원이세요? 제가 보고 있는 세계에서 예. 3차원 세계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3차원 세계가 중간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열애가 있다고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3차원의 열애가 있다는 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3차원은 객관세계잖아요. 객관세계는 그냥 객관세계예요. 하나밖에 없거나 단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3차원의 열애가 있다는 건 위에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 3차원 세계가 존재하는 보편적인 세계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차원의 정의가 객관세계라고요. 객관세계란 얘기는 일종의 유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체가 3차원인데 고체가 여러 개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요새 물리학에서 나오는 물리학은 3차원이 아닌데. 부정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네. 에미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물리학을 넘어가서 양산 물리학을 넘어가면 이미 걔네들은 3차원이 아니에요. 3차원 개념이 없어요. 물리학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3차원 개념으로 그쪽 양산 물리학생 이해하려면 답답해져요. 이미 파동과 입자 같은 거라면서요. 그 얘기는 3차원 넘어간 거잖아요. 3차원은 오직 입자여야 돼요. 안 그래요? 6,000년 네. 그 상대성 원리 넘어가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세계나 이 상식적인 과학 세계하고는 그 관계 없는 것이에요. 이해 못해요, 그쪽 세계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를 여러 개로 말하는 거 제가 질문에 뭘 배우고 드는지 3차원에 대한 정의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뭘 3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에미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M이요? 그게 촉군 뭐예요? 이론, 촉군 이론을 넘어선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이 에미론입니다. M? 네. 아, 통일장이군요. 통일장 이론인가요? 네. 그 부정합성의 원리인가요? 그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게 정말 증명된지 안 되고 문제 얘기를 하지만 그 이론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요새 좀 왜 그거 이해하려면 3차원 이런 개념까지 들이대면 이해하기 상당히 버거울 텐데 촉건 이론 자체도 이미 3차원이 아닌데 차라리 불교가 나아요. 그거 아무리 들여다봐야 얘네들이 자기 이론 맞추려고 이론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다가는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걔네들 이론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제 통일장 이런 식으로 완벽한 하나의 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질문들에 그래요. 그래서 통일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렇다고 내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 인생을 개선하려면 사주 공부하세요. 그게 더 정확성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과학도 똑같아요.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도 개인은 없어요. 언제까지 걔네도 그 한계성을 발견할 때까지 그 짓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학 스스로 과학의 한계를 아직 정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해야 더 나아갈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겠죠. 지금은 과학이 해야 될 건 통일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학문의 한계성을 알아내는 거지.
세미나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느낀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고 계산으로 해낼 수 없으면 느낀다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감각의 문제예요. 이건 또 그걸 느끼고 있거나 자기 뭐 하다 하더라도 그걸 느꼈다고 말하지 않아요. 표현할 수 없는 거. 근데 그들식의 표현은 수학, 최소 수학이에요. 수학만 가지고는 또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도 최소 수학적으로 자기 감정을 계산을 내야지만 그들은 인정한다고요. 이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입장에서 그게 있어요. 표현해내야 무슨 된다. 그 표현법이 그들은 수학이에요. 1차 표현법이 수학이라고요. 한계성을 느꼈다. 아니요. 그건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한계성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과학자가 아니에요. 한계성을 계산해내야 돼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감정도 수학으로 계산해야 돼요.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상하죠? 감정도 수학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전제되어 있어서 이 말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인 과학 이론에서 아직 나아간 게 없어요. 일반인들 상대성 이론 이해 못해요. 그건 이 자천에서 똑같아요. 어느 자천, 그러니까 어느 공부 이상 넘어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이 얘기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게 양자역 같아서 그래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율 배분 아까 얘기했는데 이율 배분도 못 넘어와요. 왜냐면 그 모순 세계가 뉴턴 과학에서는 모순이 없어요. 모순을 전제하면 뉴턴 과학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그러니까 절대 기준점을 두고 보는 거잖아요. 뉴턴 과학이. 근데 역설에서는 그거 없다고요. 다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행에서 사계가 변해가는 모양을 모순과 대립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가 모순과 대립에 의해서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행 이론이 지금 그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서 M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오행보다 못해요. 그 동양인들이 멍청한 건데 서양인들이 뭐 이론이나 철학이나 들이대면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이론이 이미 우리나라 동양 이론에 다 있어요. 모순도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그걸 배우잖아요. 이거 동양이 멍청하다니까요. 뭘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우선 그래요. 우선 사고 한계,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걸리는 사고 한계가 모순이에요.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지요? 어떤 학자든 어떤 인문학자나 과학자든 그 사람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지적 한계를 넘어갔는지가 돼요. 하나의 껍질을 깨는 부분이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역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는 척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햇병말이에요. 지적 수준에서 하나의 단계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건 순서가 있어요. 지식의 성장에도 지식의 성장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서 우선 걸려야 될 게 그거예요. 모순이요. 모순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활용할 건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으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상식적인 그 지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체에 나아가는 방향이 모순과 대립의 극복이라고 극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짬뽕 이게 허물어져요. 모순 대립 같은 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립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거는 저는 이미 그 다음 단계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 기준이라고요. 그 대립이냐 대립이 아니냐 그건 너희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대립이다 대립이 아니다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 대립이라서 대립이 아니라 내가 그걸 대립이라고 보고서 뭔가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의도가 있다고요. 대립이라서 대립이 아니라 내가 대립이라고 말해야 놓는 이유는 비용에서 다른 걸 하고자 해서 그래요.
그건 대립이나 모순을 이해한 사람 그 사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넘어가요. 말을 넘어가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모순도 말이에요. 논리라고요. 논리를 알아야 그 다음 논리를 벗어난 논리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고를 순서를 정한다고요. 근데 그걸 순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백날 공부해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안 돼요.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얘기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길래 아직도 모순도 모르고 대륙도 모르고 하냐고요. 오행 얘기잖아요. 오행에서 생극 제화 나오잖아요. 딱 가짜잖아요. 오행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오행에 수 없어요. 뭘 수라고 그래요? 수의 현상은 있어요. 근데 수는 없어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수의 현상만 있을 뿐인데 무슨 대립이 나와요? 대립이라는 건 물질에서나 가능한 문제예요. 내가 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오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 가능한 그 오행에 대입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를 설명하는 거야? 자, 7페이지 내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자천하려면 스승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누구도 어떤 도움 없이 특동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혼자 있지만 도움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건 아까 얘기한 다른 분들이 얘기해버리는데 꼭 스승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한계성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말한 것도 있죠.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도움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것이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한계를 찾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혼자 있지만 도움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가 도움받지? 나 아니 타인한테 받은 건 없어요. 받았다 하면 사고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일종의 그 힌트 받은 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 도움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부분 도움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학생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 배우기가 전에 득도하기 전에 다 아는 듯이 말하고 다니고 이미 나름대로 판단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건 이렇다고 미리 정해고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이에요? 득도했나요? 그 전에 어디부터 자신있게 득도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경험해야 하지 않나요? 호흡할 경우 그곳을 득도했다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때 호흡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겠죠. 뒤에 말이 꼭 맞지 않아요. 이게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글이 이렇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에 설명한 거지 여기도 일종의 모순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순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제. 수도하겠다고 왔는데 그 얘기는 이미 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도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냐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쵸? 수도하고 있잖아요.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도가 뭐라고 생각하기 해서 수도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 도를 배운다는 얘기는 도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맞장난이 이미 그리스 시대도 있어요. 아는 거에 전에 이건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 괴변론 소피스트 얘네들이 이런 논법 써요. 도를 배우러 왔다고 하면 너 도 아냐? 모르죠.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놈은 언제까지 모르고 아는 놈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걸 장난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 안 하냐? 해요. 이거 해 봐야 돼요. 상계에서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맞장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분명 옛날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어요. 모순에 대한 거나 역사에 대한 것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도 도를 모르는데 도를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도를 배우러 왔다는 것은 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나름대로 정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선 그거부터 뭔지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정리한 도에 대한 개념이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리했나요? 여기 이미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순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해결되는 문제인 건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지, 이걸 열심히 고민해야 돼요. 이건 머리 터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 자살해버렸다고. 자살해버리면 이거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역설, 모순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미 동양은 해결되어 있죠. 나 아니면서 나이면서 나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이미 저거 같다고. 그런 것 아닌 것 같다고. 이미 이런 말들이 우리는 상당히 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실은 아는 것처럼 착각되어 있어요. 내가 나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막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말의 의미를 한 번도 제고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했으면 벌써 각성했다고 해도 돼요. 나름대로 여기서 정리했으면. 그 부분이 각성이에요. 각성 별거 아니에요. 우선 각성해야 될 게 그거예요. 모순 찾아내는 거. 모순 해결하면 이미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그건 칸트를 보면 돼요. 모순을 알아내서 칸트가 위대한 것도 있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방대한 그 철학 자체도 있잖아요. 남들은 그 정도 알아내가지고 위대한 철학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정도 못해요? 어차피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할 텐데.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획기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의 선을 긋잖아요. 역사에서.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공부했다 말할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자기의 지적 파급, 지적 깨침, 지적인 흔들림만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했다고 하냐고. 내가 생각한다고. 데카르트는 오히려 더 무식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철학적 획기, 이건 철학적 획기성 이전에 서양 문명의 선을 긋잖아요. 대단히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의미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의미를 가르쳐주기가 힘들다니까요. 웃기지 않나요? 진짜 웃겨요. 왜 그걸 의미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을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그 부분에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머리에 그 다가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감정에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이 그 감정에 해당하는 감각 기관이 없다는 뜻이 된다고. 그 감각 기관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딪히는 겁니다. 그쵸? 감각은 다 부딪히죠? 촉이잖아, 촉. 눈촉, 코촉, 귀촉, 혀촉. 접촉이 돼야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반응을 하죠. 촉, 색, 수상, 행식. 그런 이제 부위를 설명했잖아요. 촉, 그러니까 접촉해 가는 과정. 접촉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데 지적인 반향,
불교 위대하죠? 어떤 공부하도 불교에 걸려요. 이게 웃기는데 그래요. 어떤 공부해도 불교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몰라요. 불교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도 습관적으로 배워서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너무 쉽고 상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식에서 특이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말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말의 쓰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누군가는 고민했지 않았을까. 우리 문명 이전에 이미 고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고민한 적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혹시 안 해봤나? 우리가 쉽게 쓰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서양 언어 어휘력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서양 영어나 라틴어는 모르는데 걔네들도 우리 같은 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용법 쓰나요? 나이면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이 있나? 없으면 그들한테 그런 식의 고민을 하는 조상이 없다듯이 되는데 아주 없지는 않을 텐데 분명히 라틴 애들은 그 고민했는데 크레타 섬에 있는 걔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 용법이 있잖아요. 이미 그 고민했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역사가 만들어내는 그 성과를 자기의 성과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한글, 그러니까 언어와 말이 그 논리를 다 이미 따져봐야 돼요.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이유가 그거 이런 식의 용법을 고민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어떤 말, 어떤 식의 문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말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다는 얘기는 말을 하면서 지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의사소통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개념은 고민한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넌 말하는 게 아니야. 흉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원숭이 수준을 못 사는 면이 그 부분이에요.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달라지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자기 자아성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자아성찰은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그 순간부터 원숭이에서 벗어나겠죠. 책에 썼듯이 거울을 얘기하면 원숭이도 또 심팬지나 그 정도들은 거울을 알아봐요. 원숭이보다 지능이 떨어지면 죽어도 거울 못 알아보잖아요. 닭 갖다 놓고 거울 앞에 100년을 세워놔봐요. 닭이 거울을 알 수 있는지 못 알아내요. 근데 원숭이는 몇 분 아니면 몇 초 아니면 하여튼 몇 번이든 몇 시간이든 1시간 만에 알아냈다 하더라도 원숭이는 한 시간 만에 알아내요. 이 거울이 거울이라는 거. 근데 거울이라는 개념을 형성 못해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뭔가는 반응을 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개념은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은 언어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이전에 다른 동물들은 행동도 못해요. 그렇죠? 100년이든 10,000년이든 남은 1시간 만에 하는 걸 원숭이는 1시간 만에 한다 전제하에 1시간 만에 하는 것을 수천 년, 수만 년을 그걸 못한다고. 이 계획 차이가 어떠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사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짧게 알아낼 수 있어요. 금방. 근데 누구는 몇만 년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하나의 개념 넘어가는데 이런 시간적인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전제하에 가르쳐야 돼요. 어떤 가르침도 그거예요. 시간, 수만 년을 두고 아니면 문명단을 두던가. 이 문명 끝나면 다음 문명 끝나면 또 그 다음 문명이요. 하나의 문명 넘어가는데 몇만 년 걸려요? 모르죠. 지금 문명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 문명 지금 문명 아무 관계 없어요. 길어야 1000년이에요. 30년 이전의 문명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념 넘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은 공자, 맹자, 그쵸? 석가, 같은 사람이구나. 노자. 차축시대라, 야스퍼스가 말하는 차축시대를 조명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개념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개념 만들어진 거라고요. 길어봐야 2500년이에요. 이 개념들이 다. 그냥 앞으로 2500년 이후에 어떤 개념이 만들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쓰는 이 개념으로 이 후손에 쓸 거라고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등신들 후손을 두고 앉았게? 후손에는 좀 똑똑해져야지. 그럼 더 나은 개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더 나은 개념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도 넘어가는 고민하면서 세상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시공간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한 이 시공간이 내가 존재하는 시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천, 수도가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아니면 오래 살기 위해서. 꼭 차이나에 나오면 그게 딱히 헷갈리게 만들어져 갔는데, 이 세계에서 수명 오래 살고 있는 거, 늙어서도 안 늙고 몇백 년 살아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한 거예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살겠다 한 얘기는 세상을 오랜 세월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 그 개념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원숭이가 거울 보면서 개념 못하듯이 인간만이 그 개념 만든다고요. 그 개념 만들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개념, 시공간에 대한 개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식으로 공부해버리면 원숭이에요. 행동을 해요. 내 개념 못 만든 거예요. 오래 살려면 그 시공간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 개념화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그걸 거기에 해당하는 존재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름 지어줬잖아요. 마하라라고. 아니면 베라라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제가 왜 그럼 뭐에 총 맞았다고 이렇게 이름 짓겠다고 붙어가 앉았겠냐고요. 열심히 고민했다고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시공간 정화를 자기가 어느 정도에서 존재할지 정의하고 존재하시라고요. 그냥 생명만 유지된다고 존재하는 건 개돼지도 다 해요. 이런 애들도 해요. 얘네들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것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성을 뺏겨서 그래요. 중심성. 얘기 못 나가네. 얘기라고 뭐 하다가 넘어갔죠. 그 개념 정한 거,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니까 인간만이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또 인간이 하는 걸 했죠. 그러니까 거울의 도움 없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진화를 해야 된다고요. 거울 없이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불교 얘기해야 돼요. 이빠사야가 있잖아요. 이빠사야가 자기 보는 거잖아. 부처님 얘기했잖아. 나는 이빠산으로 실현했고 끝까지 이빠산밖에 없는 거예요. 실현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날 보는 거예요. 거울 없이도 날 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거울 없이도 내 자신을 정의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2차적으로 필요한 각성이에요. 인간이 지금 그 2단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아닌 존재로 넘어가는 그 걸림이나 그 한계성의 임계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울 없이도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문명이 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손이 지금과 똑같이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적어도 이 후손은 그 정도의 진화는 이루어진 사람이 되길 바라서 그래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나 정치적인 그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문명을 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울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필요하다고.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지 자신이 누군지 고민하잖아요. 간단한 거, 이 세상에 이렇게 되냐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려고. 먹고 사는 게 해결해야 돼야 내가 왜 사는지 고민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고민하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의 거울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문명의 지향점을 이해하시라고요. 그걸 이끄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만나고 싶거나, 그러니까 신을 만나거나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들과 레벨이 비슷해야 서로를 이해하겠죠. 그 레벨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신성이 되는, 신이 되는 거라고요.
영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자는 그러기 영생인 거죠.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시공간을 정하고 그 시공간을 정한다는 얘기가 이미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고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하게 만들지도 생각 고민하는 거죠. 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한 사람이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들인 거고 그들과 동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는 거고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수도라고요. 이게 과거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노자나 석가나 그걸 갖추려고 했던 거죠. 궁극은. 그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뭐 요령법, 행동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 그 부분이에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 그리고 인간 너머의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애초에 교육이었다고요. 그게 과거에 했던 수자법이고 그게 이제 세상에 변해오면서 많이 변했죠. 변해온 게 이제 그게 의미가 많이 탈락되고 사라지고 왜곡되면서 많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거 다시 복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인 거죠. 뭐 옛날 사람이 예를 들어 구세주가 나오고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세상을 구원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는 공부와 인간의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누가 날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요. 이거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번개처럼 온다고요. 어느 날 올지 모른다는 얘기는 안 온다고요. 네가 만들어야 된다고. 스스로 제우스가 되기 이전에 제우스가 와서 번개 내쳐주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 가르치잖아요. 노자나 석가나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다른 거 안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배우는 게 어마어마한 거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배우려고 하는 세상이 됐는데 항상 세상은 그렇죠.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따라오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면 안 돼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 자체는 하거나 정말로 이걸 하겠다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우겠다는 사람한테는 좀 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일반적인 거 설명한다 하더라도 정말 더 배우고 싶은 사람 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갈 거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을 한다, 그걸 존재한다고 현재 말씀하셨던 자기 거울 만들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가요? 같다고요. 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생각한다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말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그걸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걸 본 거잖아요. 데카르트는 그걸 한 거죠. 내가 존재한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는 그보다 더 어려워요. 개념이. 존재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도 역설이 들어가요. 존재하는 놈이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존재가 어떻게 존재를 설명해요? 존재는 현상? 일종의 현상이에요. 존재하는 현상인 거지. 현상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 이를 배반이에요. 이것도 모순이 들어가요. 근데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생각을 볼 수 없다고 또 논리로 들어가요. 근데 그 논리,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데카르트는 못 알아냈어요. 생각이 생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몰랐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칸트가 알아낸 거예요. 어렵죠? 이거 알아내는 게 어렵냐고요. 근데 못 알아낸다니까요. 네, 못 알아내요. 몇 세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알아내는데. 하나의 생각인데 이 하나의 생각을 알아내는 게 너는 죽을 때에도 그 하나만 말해놓고 다 끝난다고. 사람이 그렇게 인생 100년, 1000년이라 해봐야 알아내는 건 쥐꼬리만큼이에요. 옛날처럼 말하면 주역에 있는 글자 하나 이해하는데 평생에 걸려요. 그게 다예요.
많은 거 알아낼 것좀 말해봐야 그냥 단어 몇 개 알아내는 게 이 생에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데카르트 그렇잖아요. 나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내고 죽었잖아요. 근데 역사를 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도 못한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미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요. 이거 진짜 강조 그렇게 해도 진짜 못하는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게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짜증난다고요. 아, 씨알이 안 맥히네. 너무 후려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보기도 사실이잖아요.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것만 있고 칸트는 이게 꼭 맞냐는 고민을 했다고요. 내가 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신을 존재하는 증명과 신의 부재의 증명이 똑같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거꾸로 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건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아요. 신이 있단 말하면 신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면 꼭 어느 정도 사고를 진행하면 이렇게 모순이 걸려버린다고. 이걸 해결 어떻게 하냐고. 여기부터 이 정도도 못 올라오지 못하는 사고로 도닦겠다고 들어온다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짜증나서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도대체 공부를 어디로 하세요? 그러면 호흡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모였다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수도 아닌데요. 호흡이 수도 아니에요. 왜요? 호흡을 해서 뭐 했을까 이 사람이? 단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 단전이요? 왜 만들었어요? 만들어면 그게 수도한 거라 그러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왜 수도인이라고 설명 안 해주시나요? 남의 수는 누가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문제는 단전 만들어지고 인도 돌고 아니면 주문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부처를 보고 꼭 주문해오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꼭 뭔가 봤다고 그래요. 뭔가 느꼈다고 그러고 몸이 사라지고 아니면 화물이랑 느끼고 우주가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럼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 왔냐고요. 그거 위대한 거 경험하고 있으면 왜 나한테 와서 공부하려고 했냐고요. 경험을 하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철학책을 읽으세요. 같은 책을 읽든가 데카르트 읽든가 그런 거 읽으세요. 훨씬 쉬워요. 동양 철학. 유교의 대학을 읽거나 중용을 읽으면 더 어려워요. 대학 한번 읽어보세요. 대학 읽으면 저 솔직히 대학 수련해서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읽었어요. 그 이전에 못 읽어서 그런 적 있는 책도 몰랐고 대학에 뭐 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나온 거야. 그거 듣고 대학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듣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얘기 써놓으면 안 되는데 그랬죠. 왜 안 되냐면 이거 깨우침인데 이거 알면 세상 당하는데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 문구는 간단해요. 그거예요. 아까 맨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물리엄마 사회정치 집권도의 한영의 그 부분이요. 3월에 순서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보면 뭐부터 시작할 건데 어디부터 시작할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수도했잖아요. 수도하러 왔잖아요. 뭐부터 시작했냐고. 그거 했대요. 잘못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어딘지 모르고 끝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과정 같이 해야 되는 거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못 읽은 거예요. 근데 대학에 서 있어요. 여기 써 있다고 나와요. 그 라디오에서. 그래서 중국 중국을 욕하봤는데 중국이 짜증난 거죠. 이렇게 위대한 책을 중국이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감을 느꼈죠. 중용은 더 심해요. 중용을 읽어보면 좌절을 느끼죠. 그거 읽고 있으면 이런 경전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이 중간하고 중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중간요? 그것은 중간이라고 그러고 똑같아요. 같은 얘기죠. 천태정 읽어보세요. 그 중간, 그러니까 중간 사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중 나와서 중이 나오잖아요. 네, 공감의 중이 나오고. 예. 천태정에서 그 중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설명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고 방대해가지고 나중에 선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중을 설명해서 이 정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거를 중용에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두 페이지밖에. 그러니까 중용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 얘기는 중령이라는 책이 텍스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손태종이 나오고 만한 그런 사고 훈련과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래전 전에 차이나가 짜증 안 나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때 뭐 했는데요? 우리는 뭐 했길래 그런 책도 하나 없냐고, 이런 내용 하나 만들어진 책이 없냐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손태종도 아직, 천태종이 얼마나 어렵냐면, 왜 천태종이 지금 없어졌냐면요, 어려워서요. 간단해요. 어려워서요. 왜 어렵냐고요. 화엄경 읽어보세요. 엄청 어렵죠? 아무도 화엄경을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이 나온다고요.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하죠. 쉽고 간단하게. 돌과는 되면 그렇게 설명하는. 근데 그 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화엄종, 화엄경, 선태종 이게 필요해요. 중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체가 거쳐와야 된다고요. 그 얘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다시면서 중국에서 중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고의 순서, 이 과정이 거쳤다고요. 거친 알맹이, 엑기스가 중용이 되잖아요. 그 어떤 학문도 이 단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대학과 중용을 거쳐가요. 왜냐면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가 마찬가지예요. 공과정 거쳐가야 돼요. 공과정 거치지도 않는 놈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때 짜증나는 거예요. 공부가 뭔지 알고 그런 얘기 하냐고요. 인간도, 개인의 인간, 시간 지나갑니다. 개인의 인간도 이 과정 거쳐야 돼요. 손태종의 체계를 거쳐와야 돼요. 화엄종의 체계를 거쳐와야 선을 이해해요. 이 과정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지가 선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어요. 불교는 선을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건 불교의 역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발전은 네 발전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불교의 발전에 의해서 선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선까지 온 발전을 이룬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생물에 있잖아요. 개체 발생은 개똥 발생을 반복한다고요. 이게 생물학이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남의 이 역사에 해당하는 이 과정을 너 스스로 거쳐와야 돼요. 그래야 이 선 아니면 중 이걸 이해해요. 이 과정 거치지도 않고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 그러는 건데 이건 미친 새끼예요.